네, 자 오늘의 돈이 보이는 뉴스는 뭘까요? MBN골드의 황대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등골이 오싹한 아침입니다. CPI 지표가 저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7자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는 생각보다 더딥니다. 근데 어제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 좋았죠. 네, 어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CPI 지표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또는 소외주 관련주들이 어저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에너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하락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의 주가 탄력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라든가 외국인조차도 아마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8.0 밑에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현재 어제 훈풍에 비해서 전일 밤 CPI 지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약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지표는 별로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집세라든가 이런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을 볼 때 FMC 회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변동성을 좀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울트라로 가던 바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던 이것이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축소가 되는데 CPI 지표에서 그 갭을 갖다 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현금은 갖고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CPI 지표에 나타났던 틈새 시장에서 어떤 그래도 시장은 이겨내는 최근에 보면은 자동차라든가 애플 또는 폐배터리라든가 또 어제 이제 부각된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되 약간은 현재 강보다는 시장에 어떤 텀을 주면서 FOMC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현금 일정 비율을 좀 갖고 가면서 주목하는 종목의 어떤 타이밍을 노리는 게 낫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어제는 업종 대표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5% 가까이 올라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예, 대표주들의 예, 그렇죠. 특징, 예, 바로 CPI 지표 영향이라고 좀 기대 영향이라고 부르는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저께 상당히 훈풍을 4.5%의 상승은 있었지만은 약간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어저께 7% 이상 탄력이 상당히 크게 좋았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 중에 하나지만 애플의 사전 예약 이 좋았다는 부분에서 반등을 했고 어제 이제 현대제철이 시장에 좀 돋보였습니다. 한 11% 정도 급등을 좀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제 포스코에 대한 생산 차질의 어떤 반사이익 부분인데 이것이 오늘 주가에 탄력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반사이익의 효과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중소형 섹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2차 전지도 약간의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이제 분리막 관련주라든가 또는 전고체 관련주의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은 차별화 부분이 좀 나타났던 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이 부각되면서 거기서 이제 탄력을 잃은 게 이제 방산 업종이라든가 에너지 관련 이런 종목군들은 아마 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흐름을 볼 때 일단 전반적으로 소외주들이 반등이 컸던 부분인데 CPI 지표라는 부분에 희석이 다시 되면서 이런 부분이 또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 전반적으로 특징 업종들의 흐름은 어제 패턴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지만은 강보다는 약쪽 쪽에서 흐름에서 어떤 이렇게 반등 타이밍 시도를 찾는 섹터들 예를 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폐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의 전체 전고체라든가 또는 애플 관련주 이런 종목군에서 좀 차별화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은 CPI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뉴스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장 급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그래도 이제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따로 국밥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가 파죽지세라는 얘기가 좀 나왔던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의 대리 전쟁이라 볼 수 있지만은 바로 무기 측면에서 강력한 어떤 힘을 받았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러시아에서 이제 그 하루키우를 갖다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협상 여지나 또는 이제 겨울이 오면서 이런 부분에서 소강 상태에 대한 어떤 기대가 현재 그 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 봤을 때 이런 겨울이 오면은 이제 그 상당히 그 에너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는 좀 해야 된다는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세계인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이고 우리 빨리 겨울절에 그 재건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그 부각되던데 뭐 일단 뭐 초기 자금 한 130조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재건 비용이 480조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답보 상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재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어저께 그 반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방산이나 에너지는 밀렸던 부분이고 재건 관련주의 주가 탄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언젠가는 아마 이것도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그 주가들을 봤을 때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가 건설 중장비 또는 이제 종합건설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부분의 그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요. 현대건설기계나 또는 현재 현대 에버다임이 이제 중고 쪽에 이제 건설 장비 쪽인데 이쪽이 좀 탄력이 아주 크게 좀 받았던 게 좀 눈에 띄었고요. 또한 데모가 이제 굴착기 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탄력이 아주 좋았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강약을 보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건설 기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좀 그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 그 컨센서스보다는 좀 상회했다는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인 평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줄었던 부분인데 그 바로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런 그 북미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그 매출을 그 다시 상계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어떤 참여의 그 어떤 그 고리는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최근 볼 때 이런 그 재건에 대한 그 딜러망이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현대건설의 어떤 파워력, 기계 파워를 볼 때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차트 흐름을 보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동안의 낙폭 이후에 이제 시장의 첫 팩트가 나오면서 그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약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지만은 매수 기준가는 39,000원대입니다. 39,000원대에서 시간은 둘자. 아직까지 FOMC 회의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목표가는 42,000원대, 손절가는 35,700원대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는 오늘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 전쟁 안 끝났는데 무슨 재건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마주들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기대감이나 그렇죠. 예.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좀 그걸 핑계 삼아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상인간 관련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네요. 예, 일단 그 최근에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소프트웨어 쪽이 이제 상당히 그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상인간 2.0이 최근에 시장에서 그 화두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TV 광고 그 모델이 나오면서 가상인간이 여러 가지 역할, 모델이라든가 아나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역할이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뭐 사고한다는 얘기까지 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간상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LG 쪽에서 그 AI 그 엑사원이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상당히 조명을 받았던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기업 연합을 그 만들면서 이러한 그 가상인간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것도 이제 신성장 산업에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이제 이런 뉴트럴 칩이나 이런 쪽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지만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보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종목들 보면은 마인즈랩이 이제 AI 쪽 인공지능 기초 그 전체적인 그 알고리즘을 좀 갖고 있고 버키 스튜디오가 이제 VFX 또 솔트룩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자이언트 스텝도 VF 영상 기술의 한몫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하게 오늘 그 중에서 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바로 VGX 스튜디오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2분기 그 상당히 그 투자 부분이 높아지는 실적이 영업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제품의 그 수직화에 그 현재 그 개발에 성공을 하고 하반기 가서는 이제 VFX 기술이라든가 콘텐츠의 그 AI 이런 부분의 그 매출이 이제 계속 그 늘어날 수 있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가에 대한 기대가 있고 뭐 어제 보니까 이제 수급 흐름도 좀 괜찮더라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일단 주가가 그동안 그 상당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계속 그 횡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그 악재가 있어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네. 일단 그 매물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하는 예. 전략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유, 좋은 회사죠. 위즈엑 스튜디오 박인규 대표 또 잘 아는데, 네. 뭐 미디어 업계의 공룡이죠. 아주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간밤 미국 시장의 금리 부담 때문에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성장주 투자 괜찮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시간을 두고 그 전체 그 FOMC의 그 금리가 울트라가든지 이것이 그 발표가 되면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차별화가 난다 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시장의 강약을 보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FOMC 이후까지 보고 미리미리 네, 좀 그 전후의 그 네.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 하시는 날이네요. 예, 오늘 8시 합니다. CPI 지표 상당히 오늘 예상보다 굉장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FOMC의 어떤 금리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장 판단을 해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하반기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상반기와 다르다는 부분에 투자 전략과 그 섹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바로 많이 그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께서도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